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폭락이 걱정이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선 후보에 화제가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가격 폭등 아닌 폭락이 오히려 걱정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행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답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를 있긴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이 아닌 폭락이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쇼킹 부동산의 선출직 공문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고요. 저희가 누굴 지지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급등이 아닌 폭락이 걱정일까 이야기했나 봤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동성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다. 집값은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재 형성됐고 이것이 급격한 하락으로 충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경고한 거예요. 자, 최근 국토부 장관도 경고를 한 부분이죠. 과거 40% 폭락했었던 2013년을 기억해야 된다. 이때 강남이 40% 폭락했더라. 지금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강하다.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물론 이 시기에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락을 했었죠. 자, 왜 이재명 후보와 국토부 장관은 연이어서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할까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 전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가격 처음부터 20억이면 상관없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7억짜리가 20억 됐네. 그러면은 국토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세금 제도를 뜯어 고쳐서 중과세율을 부과시키고, 국토교통부가 공급을 확대해 나서고,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온갖 걸 다 쏟아 부었지만 실제 실소자 입장에서는 계속 사고 싶어 한다는 부분이죠. 왜? 사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빈틈을 짜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요, 규제나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아까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현금 20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현금 20억의 가치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의 가치를 어떻게 올리냐?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잖아. 왜? 통화량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요, 단순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 기능 말고도요, 또 하나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대부를 통해서 이자를 받는 자산의 역할도 있는데 이 돈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금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금 20억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볼게요. 내가 이 아파트 팔아서 20억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세전 이자가 1,400만 원, 작년까지도 아니죠. 올 5월, 6월까지만 해도 이 정도 이자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이자 100만 원 간 넘으니까 그냥 이 아파트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기준금리가 2%가 되고 예금금리가 2.5%가 됩니다. 세전이자 기준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그럼 월 세전이자가 4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자, 이거 아파트 처분하고 나서 한 달 이자 400만 원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예금으로 빠져나가는 머니 부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매수자의 금융 비용 증가입니다. 자, 20억짜리 아파트, 내 돈 한 10억이 있고요. 10억 대출 낀다고 할게요. 뭐 LTV 규제, DSR 규제, 이런 건 다 논외를 치고 그냥 이제 원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10억 대출 받을 때 은행 이자가 2.0%일 때는 전체 30년 동안 이자를 3억 3천만 원 냈는데 이자가 4.2%가 돼버렸네. 자, 그러다 보니까 3억 3천 내던 이자가 7억 6천으로 껑충 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주택을 20억 주고 샀는데 27억 정도는 팔아야 그나마 본전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도 동시에 나타나면서 거래 급감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보통 금리를 올리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릴 때 2005년과 2006년 상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케이스 2010년과 2011년 보시면 된다는 거죠. 두 대회 모두 다 단기간 내에 5차례 올릴 정도로 급격한 인상,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불렀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현재 상황과 이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앞으로 볼 때는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자금들이 많이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0.5% 기준금리의 아파트 가격과 2.0% 기준금리의 아파트 가격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와, 쟤 폭락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높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서인지 또는 심리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좀 비난이 덜한 편입니다. 쇼킹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외 변화와 또한 입주 물량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포커스를 입주 물량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버리면 아예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을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낮았던 기준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부각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재앙이 온다 말씀드렸죠. 2023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지금 당장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겠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겠다는 수요를 막겠다, 그러기 위해서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금융 혜택은 실수자한테 늘리고 투기자한테 제한하겠다, 또한 외국인 투기 방지책을 만들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시행해서 지금 그 이후에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투기 억제책 핵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유도, 그것이 바로 국토 보유세였습니다. 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현재 0.16%, 1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단 이것은 모든 수요자한테 다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참 국토보유세라는 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국토보유세? 왠지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것 같잖아요. 자,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핏 나온 힌트로 보면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0.1%로 시작해서 100억 원 초과에 2.5% 세율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를 내요. 야, 그러면은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냐? 주택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격별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그냥 토지 가격 그대로 그냥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음마아파트 34평 기준으로 연 1,56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또 토지 면적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요. 음마아파트 31평 같은 경우는 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확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실효세율 시세에 한 1% 근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투자자한테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 거래세 인하 방안은 나온 게 없어요. 취득세를 낮춰줄 것인가, 양도세를 낮춰줄 것인가. 다만 투기 수요에 대한 중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은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유세의 실효세율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바로 1주택 갭 투자에 대한 투자 억제책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살면서 초고가 아파트에 한 채 투자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약대로는 그렇습니다. 자, 추가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상 안 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준비 중, 그래서 여당과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후보지가 후보지를 말할 건지 또는 공급 방식을 이야기할 건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후보지는 발표 못 하겠죠, 당연히. 공급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64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1기 신도시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고, 수요도 굉장히 이제 꽤 있는 지역에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또 대규모 대책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게 공급 과잉의 씨앗이 될 겁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발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도입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계획했던 주택 공급 정책은 본인이 새로 지정해서 추가를 하면 되고, 그 사업 속도를 대통령의 파워로 좀 앞당기면 됩니다. 제발 3기 신도시 다 된 밥에 재 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분양 수요는 분양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임대 수요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간 무주택 상태에서 있으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로 지금 대변화가 일어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집값은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이 두 번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